떠앙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 소크라테스는 나라가 인정하는 신을 부정하고 청소년을 타락시켰으므로 사형에 처한다. 이건 굉장히 억울하겠네요.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믿었던 제우스 외 다이몬이라는 신을 말했어요. 하지만 나라에서 인정하는 신을 부정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리고 여러 가지 토론을 활성화했는데 그것이 청소년을 타락시켰다라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누명을 쓰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은 말합니다. 소크라테스, 당장 감옥에서 도망치게. 말도 안 되는 법 때문에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되네. 스승님, 잘못된 판결은 따르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탈옥하십시오. 아니 이렇게 탈옥을 권장해도 되는 거예요? 네, 고대 그리스에서 최고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그 다음 형벌은 추방이었는데요.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조용히 사는 것은 암묵적으로 허용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소크라테스가 목숨만이라도 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나는 그럴 수 없네.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법을 지키기로 약속했는데 자신에게 불리하다며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네. 소크라테스 씨는 결국 독배를 마시고 돌아가셨어요. 사형을 당하셨죠. 소크라테스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법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을 국가와 시민의 약속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셨죠. 그래요. 개인이 임으로 국가와 개인 간의 약속을 깬다면 그 사회는 혼란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셨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을 지키면 공익을 증진할 수 있을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할 것이에요.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네, 법을 지켰을 때 공익, 즉 공공의 이익을 증진, 즉 키울 수 있을까요? 정말 법을 지키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까요? 알아보기 전에 일단은 기초적인 것부터 볼게요. 국가에서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려면 예절, 도덕, 법이 필요합니다. 도덕이 마음가짐이라면 예절은 그걸 나타낸 형식이고 법도 형식인데 법은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차이가 있죠. 이 세 가지를 위반했을 때에도 다른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예절을 위반하면 상대방에 대한 불쾌감이 듭니다. 인사했는데 안 받아주면 정말 불쾌해요. 그 도덕을 위반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을 어기면 마음이 아프지 않은가. 그리고 법을 어기게 되면 강제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은팔찌를 차거나 아니면 법관님을 뵙게 돼요. 법을 위반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사회 혼란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의 건강, 안전을 위협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자유, 권리 침해가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사회가 무질서해져서 혼란해져요. 또 도로교통 같은 거 안 지켰을 때 안전이 위협됩니다. 법을 위반하는 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게 돼요. 법을 지키는 행위로 증진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은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게 됩니다. 헌법이 보통 보장하게 되는데요. 사례 두 가지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법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회적, 정치적 의견을 나눌 권리를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의사표현과 공론의 장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다원성과 권력 경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안보, 공공질서, 타인의 명예 및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악용할 때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헌법 12조 개인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불법 구금, 자의적 체포, 고문 등을 금지하며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국가 권력이 개인을 함부로 구속하거나 억압하지 못하도록 막아 개인의 존엄성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범죄 행위가 명백한 현행범의 경우나 긴급 체포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다음으로 준법 행위로 증진할 수 있는 공익 두 번째는 사회 질서 유지입니다. 절차를 준수하면 사회 혼란을 예방할 수 있어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것으로는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신호등을 준수하고 제한 속도가 있고 음주운전 금지, 또 보호자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교통규칙을 따르므로 도로에서의 혼란과 사고를 줄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질서를 유지합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형법상 범죄 규제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절도, 폭행,
폭행, 사기, 살인 등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죄 행위를 처벌합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준법 행위로 증진할 수 있는 공익. 세 번째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죠. 그에 대한 사례를 볼까요? 채용에서의 성별, 출신,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 차별 금지와 또 채용상에서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누군가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면 다른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는 정의롭지 않은 상황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킬 때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법은 국가 권력을 바탕으로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국가 권력 자체가 개인에 대한 억압을 행사할 우려가 존재하죠. 따라서 법은 문제가 발생할 시 이의제기를 보장하는 규정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민불복종 링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배운 법이 공익을 증진하는 3가지 측면에 대해 알아볼까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개명. 만 15세 이상 근로가 가능해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64조. 부모님 동의서와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해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요. 2025년 최저시급 1,320원.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사장님이 주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8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성인과 동일하게 주당 최장 근무시간 52시간을 넘기지 않는 법을 적용받습니다.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에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어요. 돈 받으면서 쉴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헌법 제32조 5항.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상담은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644-3119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근로법은 어떻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까요? 차별 없는 기회를 줘요. 청소년도 일정 나이가 되면 노동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또 보호와 공정성이 있어. 단순히 성인보다 미숙하다는 이유로 노동 기회를 박탈하지 않고 대신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맞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불법 노동을 억제할 수 있어. 법적으로 근로 가능한 연령, 즉 15살 이상만 근무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명확히 해서 아동노동, 착취적 노동 예방할 수 있지. 맞아, 초등학생은 일하면 안 되잖아. 또 두 번째로는 경제적 기회 균형을 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일정 나이가 되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 가정 형편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공정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지요. 또 세 번째로는 청소년 보호와 사회 신뢰에도 도움이 돼. 청소년들을 노동에서 무조건 배제하거나 무방비 상태로 두지 않고 기회와 보호를 동시에 보장하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신뢰를 형성해서 사회의 질서를 강화할 수 있죠.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노동법으로 공익을 보장받아요. 질서도 보호받고요. 또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는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네, 청소년들이 노동자로서 존중받고 정당한 임금 또 근로 환경을 보장받음으로써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복습! 준법 행위로 증진할 수 있는 공익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 질서 유지입니다. 절차를 준수하게 된다면 사회 혼란을 예방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처럼요. 세 번째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요. 법을 지키면 공익을 증진할 수 있을까? 준법과 공익의 증진, 또한도덕입니다. 감사해요. 1구독 잃어버리지 않게 지느러미 꼭 쥐고 왔어. 오늘은 고등어빵 먹고 말 거야. 수학이다. 얘들아 안녕? 난 초롱아기 젤리 먹으러 왔어. 아 그렇구나. 아니 이건 신제품 멸치 스틱 고등어 향이 난대. 너 고등어빵 산다고 하지 않았어? 응, 하지만 가성비를 따져야지. 1구독입니다, 손님. 네, 기대돼요. 오, 쭈쭈. 아니? 잔뜩 괜찮아? 멸치가 사진과 다르네. 괜찮아. 살살 녹여가면서 아껴 먹어야지. 잔뚱은 1구독으로 3일을 먹게 되었습니다.